왕자와 공주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며 막을 내리는 이야기는 여러 동화의 엔딩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엔딩엔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결혼한 이후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놀랍게도 신데렐라 2편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2편은 신데렐라의 생쥐 친구들이 요정할머니와 함께 신데렐라가 공주가 된 이후 있었던 3가지 일을 떠올리며 책으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는 생쥐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데렐라를 회상하며 시작되죠. 첫 번째 에피소드, 왕실 파티를 연 신데렐라. 왕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신데렐라는 이틀 뒤에 열리는 왕실 파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진 신여장인 프루던스가 도맡아 준비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는데요. 국왕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왕자와 함께 곧바로 출장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데렐라와 프루던스를 보며 근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왕실 파티는 신데렐라가 주관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 프루던스, 신데렐라를 완벽히 가르치도록 해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신데렐라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온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프루던스는 기겁하죠. 공주마마,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접 아침을 만드셔도 안 되고요. 이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프루던스는 품위가 생명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신데렐라에게 불편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고 머리 또한 치장해 주었는데요. 이외에도 신데렐라가 따라야 하는 왕실 전통은 많았습니다. 아무리 밖이 화창해도 커튼을 열어젖히지 말아야 했고 성문은 귀족들만 출입할 수 있게 막아두어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데렐라는 궁중법도 또한 배워야 했고 머리에 책을 얹은 채 걸음걸이를 연습했습니다. 시종들은 그런 신데렐라에게 궁중예절과 왕실 파티에 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고 당황한 신데렐라는 결국 넘어지는 실수를 하게 되죠. 속상한 마음에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공주가 될 자격이 없어. 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걸. 그녀는 거울을 보며 너무나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또다시 슬퍼했고 이에 생쥐 친구인 자크는 신데렐라가 신데렐라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신데렐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건 나답지 않아. 남 흉내를 내지 않는다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번 파티는 내 방식대로 할래. 자크의 말에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온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왕궁의 성문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왕실 파티 초대장을 썼는데요. 또한 후식 메뉴를 늘 똑같았던 이킨자두에서 초코 푸딩으로 바꿔버렸고 커튼도 활짝 걷어젖혔습니다. 프루던스는 신데렐라의 파격적인 행동에 놀라지만 그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곧이어 파티가 시작되었고 왕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시녀와 부딪혀 초코 푸딩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는 전례 없던 파티의 모습에 분노하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의 파티에 적응해 만족스러워하는데요. 국왕은 프루던스를 칭찬했고 프루던스는 공을 신데렐라에게 돌리며 그녀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파티는 신데렐라 덕분에 평민, 귀족 상관없이 모두가 파티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고 신데렐라는 큰 칭찬을 받으며 첫 왕실 파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사람이 된 자크. 생쥐인 자크는 언제나 신데렐라를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된 신데렐라의 곁엔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 자크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신데렐라는 봄축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에 자크는 신데렐라를 도우려고 했지만 사고만 치게 돼 슬픔에 잠기죠. 난 생쥐인데다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돼. 자크가 우울해하자 요정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자크, 혹시 지금 너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 자크는 인간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요정할머니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크는 이제 신데렐라를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죠. 신데렐라는 인간이 된 자크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크는 놀이동산 파티를 준비하는 신데렐라를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몸만 인간이었고 여전히 쥐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치즈를 보고 기뻐하며 달려가기도 했고 고양이를 극도로 무서워해 잽싸게 달아나기도 했죠. 자크는 생각보다 인간 생활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크의 고난은 봄축제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어졌습니다. 고양이를 피해 도망가다 관람차에서 추락해 국왕이 타고 있던 코끼리 위로 떨어졌던 것이죠. 놀란 코끼리가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축제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자크는 신데렐라가 준비한 파티를 망쳤다며 절망에 빠지는데요. 이때 요정할머니가 자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크, 네가 나설 차례야.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니까 네가 막을 수 있겠지? 어때 자크? 사람으로 있을래? 쥐로 돌아갈래?
고민하던 자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코끼리 앞을 막아섭니다. 자크는 생쥐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덕분에 코끼리의 폭주를 무사히 멈출 수 있었는데요. 자크는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치죠. 그래 맞아. 세상엔 쥐가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지. 자크가 코끼리를 잠재운 모습을 본 신데렐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크,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마워. 자크는 생쥐가 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했고 이렇게 코끼리 폭주 사건은 일단락되며 두 번째 에피소드가 마무리되죠. 세 번째 에피소드, 아나스타샤의 사랑 이야기. 왕궁 무도회가 열리기 며칠 전 신데렐라의 새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밖을 나섭니다. 얘들아, 무도회에서 돈 많은 귀족을 잡아서 결혼해야 한단다. 새 드레스를 사주러 갈 테니 얼른 가자. 이때 우연히 빵가게 앞을 지나게 된 둘째 딸 아나스타샤는 맛있는 냄새에 자연스럽게 빵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나스타샤와 빵집 남자는 서로 첫눈에 반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새엄마가 아나스타샤를 끌고 나갔습니다. 여긴 형편없는 곳이야. 얼른 여기서 나가자. 넌 파티에 가서 네 신랑감을 찾아야지. 앞으로 저 남자랑 말하면 절대로 안 돼. 한편 무도회 준비를 하기 위해 편한 복장으로 시장에 나오게 된 신데렐라는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아나스타샤와 빵집 남자를 이어주기로 결심합니다.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둘을 광장에서 다시 만나게 하려고 했지만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이에 신데렐라는 아나스타샤를 왕궁으로 데려가 단장을 시켜줬는데요. 사실 아나스타샤는 빵집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좋아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고민하는 아나스타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언니 인생인데 계속 엄마 말만 들으면서 살 거야? 다음날 신데렐라 덕분에 용기를 얻은 아나스타샤는 선물하면 사랑이 이어진다는 화환을 구매하고 빵집으로 향합니다. 빵집 남자 역시 이 화환을 구매했는데요. 빵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빵집 남자를 멀리서 보게 된 아나스타샤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빵집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화환을 건네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속상했던 아나스타샤는 화환을 내던지고 울면서 돌아갔고 이를 본 빵집 남자는 깜짝 놀라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사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화환 선물을 하고 싶어 지나가는 마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다행히 빵집 남자는 아나스타샤를 붙잡았고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가 이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나스타샤! 내가 이 남자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새엄마는 전처럼 다시 아나스타샤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전부 널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넌 더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니까? 하지만 이번에 아나스타샤는 새엄마의 손을 뿌리치곤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아니요, 엄마가 틀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다정하고 멋있는 사람인데요. 우린 같이 무도회에 갈 거예요. 예상치 못한 딸의 단호한 반응에 새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그만 딸을 놓아주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후 아나스타샤는 빵집 남자와 함께 왕궁의 무도회에 참석하고 신데렐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하단다. 이렇게 아나스타샤와 신데렐라 모두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세 번째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생쥐들은 완성된 책을 신데렐라에게 건네주고 신데렐라는 기뻐하며 생쥐들이 작성한 책을 읽는 것으로 신데렐라 2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편은 신데렐라의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흥미로웠는데요. 역동적인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따뜻하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2편의 에피소드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